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는 1월 25일 시장 준비하면서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열심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황금 같은 연휴를 보내고 우리 시장도 오랜만에 힘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강세를 나타내다가 간밤에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쉬어가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자, 그동안 보여줬던 상승세,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실적 시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눈높이를 한껏 낮춘 것이 또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그나마 힘을 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또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불안감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간밤 미국 증시였습니다. 자, 과연 이런 흐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자, 우리 시장은 또 오늘 호가 단위 변경과 함께 새 출발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예상 체결가 어떤지 양시장 예상 출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1.21%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00선 위에서 2,424.18포인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보시면 0.91% 역시 1% 가까운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24.58포인트로 출발할 걸로 보이네요. 네, 자세한 상황들은 박정원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날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자 지난장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이 관망 심리가 확대되면서 장중에는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이 견인이 됐습니다. 원화의 강세 속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과연 이 외국인들이 사자 행렬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증시는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춘절 이후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것인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떨지 살피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희비가 엇갈린 실적 속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오늘 코스피가 1.3% 상승하면서 2,400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94% 오르면서 724선에서 예상 체결 지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장 속에서 어떤 특징주들 살펴보면 좋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작년 4분기 가입자가 760만 명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죠. 이 소식에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도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퍼스 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8.81% 상승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상승 흐름 가져갔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3,41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면서 파란불 켜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른손 E&A 함께 살펴보시죠. 바른손 E&A 전장에서는 1.46%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장 1,04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보합권 출발 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은행 토큰 이 STO를 전면으로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죠. 분산 원장 기술로 인해서 증권을 또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정식으로 이제 허용을 해서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들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갤럭시와 SM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SM이 전장에서 29.85%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 종목인데 오늘장 2,81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함께 살펴보시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6,63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전장에 이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13.22% 상승한 바 있는 이 종목 오늘장 6,64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술투자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기술투자가 금융당국의 이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허용 소식에 국내 벤처 산업의 전반에 걸친 꾸준한 투자 활동을 이어온 종목으로 꼽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5,4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또 기분 좋은 상승 출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준 이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 또 시장은 불안해지지만 그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죠. 바로 은행 관련 종목들인데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고강도 긴축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면서 은행 관련주 종목들의 주가가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는지 제주은행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7.05% 상승한 바 있는 이 종목 오늘장 13,19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면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JB금융지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JB금융지주는 전장에서 3.85% 상승한 바 있는데요.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1,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DGB금융지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DGB금융지주 전장에서 2.5%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낸 바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이 예측되면서 7,87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은행 관련주로는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전장에서는 2.21% 상승한 바 있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 예측되면서 28,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영화 부산행, 이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의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넷플릭스 영화 정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 공개 이후로 3일 연속으로 넷플릭스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모습도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2위 영화인 나이브즈 아웃 글래스 어니언의 2배가 넘는 평가 점수를 받으면서 아주 호평이 자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폐허가 된 지구를 벗어나서 이주한 쉘터에서 이 발생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설적인 용병 정의의 뇌를 또 복제를 하고 최고의 전투 AI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 작품. 흥행에 성공하는 듯 보이자 관련 콘텐츠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콘텐트리 중앙을 함께 살펴보시죠. 콘텐트리 중앙, 넷플릭스와 협업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고 또 2021년 11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의 공개 당시에 아주 큰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31,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덱스터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덱스터는 시각 효과를 입히는 그런 종목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이 정의의 시각 효과를 담당한 스튜디오로 알려진 종목으로 꼽히면서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예측되면서 14,44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IOK도 함께 살펴볼까요? IOK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478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빨간불 출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1,203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면서 상승 출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20일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KDDI와 5G 단독 모드 상용망 환경에서 네트워킹 슬라이스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일 이 자동차 주행 등 다양한 실생활 환경에 필요한 5G 기술을 검증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건데요.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 어떨지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기가레인 함께 살펴보시죠. 기가레인 함께 살펴보시면 이 대표적인 5G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1,936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빨간발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FR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종목인데 33,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보합권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빨간불 출발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9초, 1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자, 어떻게 우리 시장 앞으로의 흐름을 또 끌고 나가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개장 시황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1%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2,426.7포인트로 출발을 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파란불 킨 종목이 하나도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합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자세한 코스피 흐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성은 특별하게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으로 4%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에서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예상이 지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오늘 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한국 수출 둔화가 또 역시 나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시적인 환경보다도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이 어떤 기술주들의 강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2.4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3.77%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걸 봤을 때는 역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을 봤을 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2%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1위부터 10위까지 본다고 하면은 무려 지금 5종목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4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77%, 그리고 LG화학이 2.4%, 삼성 SDI가 2.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2.04%, 그리고 카카오가 2.2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회사 매각이나 역시 불황에 있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LG화학이나 다른 여러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어닝 쇼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모습을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6,500억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주로 본다고 하는 것보다 이 반도체 주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실적이라기보다도 과대 낙폭에 의한 저가 매수세가 오늘도 종목별로 그 들어오고 있지만 역시 그 반도체와 화학 업종에 대한 과도한 주가 하락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지금 현재 2.04%, 2.29%, 네이버가 2%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성장주의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아직까지는 순환의 장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는 코스피 안에서도 그런 기업들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페이나 이 카카오 그룹주도 카카오뱅크도 오늘 1.6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2.27%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이 카카오 그룹주들의 상승세도 또 오늘 좀 눈에 띄는 하루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코스피 상황 짚어봤고요. 코스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23% 상승폭 조금 더 확대해서 726.78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 1,200여 개를 넘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1,170개 정도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봐도 지금 단 한 종목도 파란불 켜고 있거나 보합인 종목 없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이 상승불 켜고 있고 그중에서도 LNF,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조금 2%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돋보이네요. 15.32%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기업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골고루 좀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는 에코프로빔 1.51%, 그리고 LNF가 2.22%, 세트메디케 0.86%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현재 15.57%. 강한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지금 24만 원, 그전보다도 거의 30% 이상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얘기는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개별적인 사항이 있지만 우선 그 UCK 또 MBK 파트너스가 함께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SPC죠. 이런 덴티스트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통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좀 밝힌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공개 매수 지금 19만 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강하게 역시 반등을 하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그 저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적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고, 중국과 우리나라 안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탑라인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변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 현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 어떤 신규 산업이나 여러 가지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1위부터 40위까지 기업 중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바이오가 약간의 좀 보합 양상을 보이는 것 제외하면은 전부 다 선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리노공업이 4.22%의 지금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 때문에 이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순매수 강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반도체가 약간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응주주로 진행이 됐던 상황에서
항상 그 사이클이 있죠. 예, 앞선 이 전방 기업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반도체 초보장 기업들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항상 이 반도체 장비 주주 안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긴 하지만 하지만은 이 리노공업의 이 소켓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매년 내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이 수주의 그 소켓에 대한 수요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 3.58% 시가총 28위 기업이죠.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걸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삼성 효과도 있고 뭐 정부에서도 로봇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까지 개장 흐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1%, 코스닥은 1.24% 상승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업종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료 정밀 업종이 상당히 강하고요. 전기전자, 제조업, 화학주도 상당히 강합니다. 대형주도 오늘 1%가 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면 보험업, 유통업, 통신업 그리고 전기, 가스업까지 하락하는 모습들 코스피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요. 의료 정밀기기 역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도 상당히 강하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역시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보다 강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기타 제조업 단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업종별로는 어떻게 좀 흐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업종에서 상승하는 종목도 살펴보는 건 중요한데 간단합니다. 지금 하락하는 업종이 통신업, 보험업종, 유통업, 전기가스. 흔히 어떤 이 경기 리스크와 좀 무관한 리스크가 많이 감소하는 이 경기 방어주 종목들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안 좋은 모습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보합 수준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제조업 중심으로 특히 수출처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로 들어가야겠죠. 지금 의료정밀 기계 업종이 가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체 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오늘 이슈가 있어서 뭐 디오까지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줄 거 봤을 때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종목별 장세가 계속 코스닥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우리 사주 보호예수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걸 봤을 때 뭐 이런 좀 전체적인 시장은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 흐름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출발 이어가고 있습니다. 1%가 넘는 상승폭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지금 좀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시황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모두 미증시가 좋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좋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시장은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오른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2,500포인트를 며칠 안에 만약에 넘겨준다면 시장이 정말 강한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지금 다 좋습니다.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245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현물 같은 경우에도 1,800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역시나 시장의 상승력이 코스피 기준 지금 1.18%, 코스닥은 1.21%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 정도는 상승 마감할 것이다 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갭 상승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갭 상승이 크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이든 현물이든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면 갭이 조금 더 커지는 갭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더 이어지게 되는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도 고를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가 올랐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사실상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주가 상승이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메모리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종목들,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늘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개당 3천만 원 수준까지 거의 다다랐는데 올 1월 들어서 비트코인 시장 가격 상승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모르게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와의 민감도, 상관계수가 미 증시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였다, 크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증시가 크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증시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적지 않았다는 점, 그게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한 가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오스템 임플란트가 되든 덴티움이 되든 디오가 되든 이런 이슈가 없어도 주가 상승이 정말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로 단 한 해도 영업이익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매년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때의 충격을 지금 주가가 모두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지금 모두 다 희석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 또한 기존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았지만 지난 분기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국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시장 점유율, 아시아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이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이제 4위까지 올랐습니다. 3위와의 격차가 대략 6%포인트 정도. 단기간에 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과 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지역별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는 지금보다 월등히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정밀, 화학, 서비스업 관련된 기업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0.28%로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료 정밀,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우리가 이걸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늘은 결국에는 반도체와 IT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죠.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자체의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올해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좋을 것이고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조금씩 희석화되면 코스피는 분명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셔서 시장 바라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고수익작전 타임에서 이청원 FA님께서 우리 시장 연휴 이후에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대로 지금 시장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1.54%로 상승폭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청원 FA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줄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모펀드들이 주당 19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FA님께서 포착하신 실시간 특징주의 매매 시그널도 함께 잡아볼까요? 네, 이번 설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러 갔습니다. 비행기 네. 타고. 관련된 기업이에요. 에어부산. 제가 에어부산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같은 FSC가 있고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으로 분류되는 LCC가 있습니다. LCC 항공사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가격 경쟁력.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 부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전략이 먹힐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행객이 지금 너무 많이 늘고 있죠. 출국자 수 기준으로 2020년 월등히 넘어갑니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이 굳이 비행기 가격, 표 가격을 낮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려버려도 괜찮아요. 그것을 상회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덕분에 매출액이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 정말 크게 다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항공과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기준으로 대략 120% 정도 올라갔고 에어부산과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50% 내외로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FSC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 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유가 여행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물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보더라도 대략 0.2%밖에 되지가 않고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2%대밖에 안 돼요. 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30% 수준인데 여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행 운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수익성이 항공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는 것. 반면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조금 낮으나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FSC보다는 LCC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관련된 기업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중에서도 에어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게 매출액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고요. 매출 원가와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에 비해서 낮습니다만 제가 너무나 높게 평가하는 건 매출 원가율이 지금 화면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18%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제주항공이 41%고요. 진에어가 39%, TA항공이 36%입니다. 동사가 유일하게 너무 낮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동사가 매출액이 조금만 늘게 되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대략 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타 기업들은 거의 다 9%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가 저렇게 낮다는 것은 동사가 항공료를 조금 더 낮게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기타 부대 비용이 상당 부분 낮게 측정되어 있다든지 그렇게밖에 저는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용의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에어 부산이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봐요. 이를 반영하듯 지금도 그래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TA항공 중에 최근에 바닥을 찍은 이후로 주가 상승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에어부산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을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인지하고 동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의 매출 비중이 77.5%이고 국제선의 매출 비중이 대략 14.7%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선이라고 하면 거의 다 김포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제주도 가는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의 수익성이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 노선은 사실상 LCC가 크게 없습니다만 단거리 노선에 해당하는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 수익성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동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동사, TA항공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7.79%나 늘어났는데 아마 앞으로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항공기를 구입할 거예요. LCC 항공사들은 전통적으로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리스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전셋집 뺄 때랑 똑같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판관비에서 통상적으로 15%는 차지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유권을 확보해서 이것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소폭 줄어들 수 있다 하더라도 추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여행이 되든 화물이 되든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도 최근에 50대를 구매했고요. 에어부산도 아마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흐름 자체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략 6,500원 선까지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에어부산 짚어주셨습니다. 타사 LCC와 비교해서 매출 원가율이 월등하게 낮다라는 점에 지금 이청원 FA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신 거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 비록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만 해외로 또 국내 여행 항공기 통해서 이용해서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에어부산 조금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 상황 기반으로 우리 시장 분석을 해주실 텐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세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모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시장 긍정적인 마무리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은 역시나 로봇 AI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연휴간 AI 쪽에는 또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AI 먼저 말씀을 드리면 AI 섹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미 세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었죠. 호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인드랩 이것들이 수급에 계속 포착이 되면서 시장이 선택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왔는데요. 일단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종목군들이 좀 확산이 되었다가 다시금 이 세 종목 쪽으로 수급은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계속해서 이제 종목 수익률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섹터는 뉴스플로우가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지속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연휴간에 챗 GPT와 MS가 12조 원의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유료와 관련된 서비스 런칭도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3.5를 넘어서 4.0 버전도 3월 이후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MS 소프트 쪽에서의 어떤 적용 범위 확대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아마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들어오는 쪽으로는 계속해서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쪽 보시면은 뉴로메카,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역시나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대장주를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로봇 섹터 또한 AI 섹터와 함께 주도주의 자리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쪽엔 실적주나 이런 쪽 가져가시되 한쪽은 주도주 로봇이나 AI 꼭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으로서는 차입 실현을 감히 좀 생각하기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주도 계속해서 감속기나 협동 로봇 쪽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주도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은 계속해서 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대장주와 또 하위단의 그 확장된 종목들 간의 힘맞추기, 갭 메우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잘 타이밍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로봇 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확장된 종목 중에 하나로 이렌텍이 수급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업은 휴대폰용 케이스 매출 비중 32%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담배 매출 비중 31%입니다. 삼성전자 향으로 스마트폰이 부진했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전자담배 경쟁사양 물량을 뺏어오면서 솔벤더 지위를 확보했지만 고객사 파워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적인 면에서는 멀티플을 많이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신사업인 로봇 배터리팩 양산 공급 외에 어떤 대형자로의 물류 로봇, 인도 전기 자전거 배터리팩 공급이 좀 아마도 모멘텀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세를 강하게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고 관련 쪽에서의 뉴스플로어 집중해서 추적해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한 2, 3일 동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OSP입니다. 페푸드 ODM 회사인데요. 한 3일 이틀 연속 계속해서 기관 수급 역대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 공모가가 8,400원이었는데 그 아래에 있어요. 작년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1개월 락업 물량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185만 주였는데 별로 이게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장 3개월 차에 저점 만든 후에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는데 아마도 공모가 이하이기 때문에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제 지분 투자한 회사도 연결실적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 좀 저평가라고 보는 것 같고요. 기관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오버행 물량을 계속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오버행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국면에서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수익을 유입시켰다는 것은 오버행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의 시그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제가 15,000원 아래에서는 큰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마도 좀 같은 맥락으로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엔터 쪽에 좀 좋은데 엔터 쪽에서도 4세대 걸그룹을 보유한 큐브엔터 중심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걸그룹인 여자아이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의 모멘텀이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뭐 정규 1집 타이틀곡 톰보이가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달성했고요. 노드 같은 히트곡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올해 밀리언셀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컴백 2번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음원이나 콘서트 엔드 매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1일부터는 중국 지난시에서 공연이나 전시 활동이 재개가 될 것인데요. 아이들의 중국인 멤버 우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 월드 투어도 올해는 더욱더 규모를 키워서 조금 더 수익성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도 공연 활동이 2월 중순부터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멤버를 보유한 이 여자 아이들의 모멘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의 IT 회사에서의 어떤 엔터사 쪽의 그 협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그 뉴진스가 물론 이제 인기가 가장 많지만 하이브 시총은 7조 4천억인데 큐브엔터 이제 3천억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주가는 더 가볍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중에서 이제 항공주 LCC 쪽이 수혜는 당연히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센티적인 효과도 저는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이 LCC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사실은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 오히려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은 쪽들이 지금 주가적으로는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을 따라붙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쪽은 어느 순간 자금 조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 뭘 봐야 되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시총이 보유 신용금을 할애하고 있는 한국공항 주목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항 여객 증가가 된다라면 매출액이 그와 따라서 거의 연계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퍼가 0.4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워낙 밸류에이션 쌉니다. 일단 이 회사는 지상조업, 기내식 지원, 항공기 급유업과 항공 화물 취급을 하는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주요 서비스 가격 추이가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인상을 시켜왔어요. 2023년에 인상이 또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 기대감이 존재를 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인력을 많이 축소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사가 인력 채용을 진행 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동사 스스로 업황이 회복되는 기대감에 사람들을 뽑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FSC마다 전용 지상조업 회사가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 에어포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된다면 지상조업의 합병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글로벌 경쟁 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데 1월 말에 영국과 2월 17일 이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대감으로 모멘텀도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뉴스플로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는 올해의 어떤 주도 섹터의 한 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택과 비올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루트로닉입니다. 사실은 뭐 실적 면에서나 수출 데이터 면에서나 빠지는 게 없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뭔가 꼬여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한 것 같아서 주목을 해보실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는 레이저를 주력으로 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87%입니다. K 미용기기가 부각이 되는 측면에서 동사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의 수출을 시작으로 컸고요. 현재도 미국 비중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2019년도부터 매년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 그로스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이어서 2023년도 고성장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최고 실적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186억 원 수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올해도 40% 내외로 성장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다른 종목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많이 못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밸류도 여전히 퍼 9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으로는 가장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리오프닝에 맞춰서 미용 의료기기 위에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뷰티 섹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밸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마리서치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미주란이나 콘주란의 올해도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기관 수급도 이어지고 주가도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사마 알미늄 같은 종목들이 수급에 좀 포착이 되는데요. 아마도 LG엔솔의 지분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주 이야기도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모 로보틱스도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후에 여전히 상승을 하는 것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사마 알루미늄도 공시가 나왔을 때 세론보다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그쪽의 에너지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또 수급 계속 들어오는 종목은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골프존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턴을 했을 때는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요. 스크린 골프 가맹과 비가맹 사업자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3분기 국내외로 하드웨어 판매가 증가됐고 스크린 골프 수가 증가되면서 2,200만 라운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449억 원으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더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작년 7월에 출시한 투기전 제품의 투자비 증가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는 일회성 성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 밸류에이션 골프존이 워낙 낮거든요. 지금부터는 해외 사업에서의 성장만 나와준다면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는 살아나는 국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미국 4개 국가 진출인데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성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추이도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에 2개 매장, 하반기 4개 매장 런칭 예정인데 흥행 여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담 글로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펀드가 5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는 중동닷컴이나 티몰 같은 회사에 이커머스 플랫폼에 벤더로 등록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 일단 신고가는 경신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신규 진입은 다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 나오면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수급 중심의 우리 상황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현재 1.32%, 그리고 코스닥은 1.16%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로봇과 AI 관련주들 오늘도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에 더해서 엔터주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오늘 확실히 AI 굉장히 강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 안착을 해줬고요. 자, 솔트룩스와 셀바스 AI도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오늘 또 시황 짚어봤는데요. 자, 유영화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개장한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니까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